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스텔 재료 수업 인상파의 2회편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편, 2편에서 수업을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파의 표현적인 특성들, 색채를 팔레트에서 섞는 게 아니고 화면에서 직접 섞고 또 그것이 망막에서 섞여서 보일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학적인 근거와 의도를 가지고 표현을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표현되는 표현의 결과물들을 보게 되면 색채의 독립된 어떤 표현들, 그리고 개성적인 어떤 표현들이 그 이후 시기에 좀 더 강화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작가들의 해석의 자율성이 훨씬 더 강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상파를 현대미술이라는, 미술사적으로 봤을 때 현대미술이라는 용어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점으로서 보통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비해서 확연하게 표현성이 달라졌고, 그리고 보여지는 대상의 단순 재현이 아니라 해석에 대한 요소들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게끔, 그 이후에 오는 후기 인상파를 거쳐서 그런 점들이 좀 더 발전을 하게 되죠. 조금 더 그려서 그림이 완성도가 있도록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텔에 문질러지는 표현 같은 경우들, 순간순간의 표현 같은 경우는 사실 감각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색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단은 화면에서 섞어봐야 이게 어울리는지 어떤지, 물론 컬러와 그림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이 있다면 예측력이 좋아서 쉽게 그걸 만들어 나가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려가면서 주변의 분위기를 봐서 어울리는 색채들, 받아주는 색채들, 앞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딱 그 자체의 색감이 아니라 주변에서 받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색채들을 함께 썼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블루 계통 하나를 쓰더라도 보여지는 한 가지 색채의 블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블루가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의 블루들, 그리고 사이사이에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주변에 어울리지 않는 색채들 또는 공간에서 보여지는 색채들, 그런 것들을 함께 숨겨진 색채처럼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쉐라의 신인상주의 방법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파스텔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문지르는 이유, 왜 문지를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번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문지르는 것도 파스텔의 독특한 방법 중에 하나지만 문지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표현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문질렀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이익은 과연 무엇인지, 문지르더라도 문질러지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한 가지 컬러의 강약이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쭉 진행하던 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곽의 형태가 어떻게 보면 그림의 완성 부분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형태를 먼저 잡고 속 안에 채색을 해 들어가는 방식과 내부로부터 색을 채워서 외형을 완성하는 방식, 공간의 표현에 있어서 대상 그 자체나 형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대상인가, 공간인가, 또는 보여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 그런 표현의 의도에 따라서 표현의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은 인상파 중에서도 물론 흑인상파로 분류되는 경우들이 주로 많겠지만 작가들의 다른 표현 형식들, 작가마다 개성적인 표현 형식들 한번 찾아서 관찰을 해보시면 또는 분석을 해보시면 매우 좋으실 겁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10명의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같은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10명의 학생이 똑같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 아니겠죠. 각자의 성격, 행동 방식, 이해 정도, 물론 이해 정도가 좀 더 낫다 못하다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느냐, 그것이 현상이든 사건이든 대상이든 그 무언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녹색 계열을 써야 할 때 녹색을 직접적으로 쓰면서 녹색의 변화를 줄 것이냐, 또는 녹색 사이사이에 블루의 정도와 옐로우의 정도를 조절을 해서, 옐로우의 정도도 옐로우의 색채적인 차이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레몬 옐로우냐, 또는 퍼머넌트 옐로우냐, 딥이냐, 라이트냐에 따라서 견고함과 무게감도 달라질 거고요. 인상파 그림의 큰 특징 중에 하나로는 밝아진 배경을 들 수도 있습니다. 밝아졌다라는 게 명도에 의한 밝아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색채를 필촉 분할에 의해서 나눠서 칠하다 보니까 그만큼 색채의 느낌 자체가 더 살아나서 더 밝게 느껴지는 것도 있겠죠. 이번 그림에서 배경을 조금 밝은 블루 계열의 느낌이 살짝 있는 회색을 골랐는데, 초반에 밑칠을 함으로 인해서 색이 너무 끊어지는 효과가 좀 생겼죠. 파스텔지의 특성, 파스텔 재료의 특성을 생각을 했을 때 바탕색의 자유로운 선택,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색지 자체도 하나의 재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울리게끔 써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려지는 대상과 대비를 살리기 위해서 처리를 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재료의 호흡의 느낌이 배경의 요소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게끔 처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문지르는 것에 대해서 꼭 문질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문지르는 필요성. 그렇다면 문지를 때 어떤 식으로 문질러야 화면에서 효율적으로 표현이 될 것이냐. 조금 더 문질러 주느냐, 덜 문질러 주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화면 공간에서 먹어 들어가는 느낌이 조금 다르게 처리가 되겠죠. 문지르지 않고 표현을 해도 좋고, 만약에 문질렀다면 그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재료에 서로 간에 주고받는 리듬과 호흡에 대한 것을 느끼면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리듬과 호흡이라는 게 꼭 파스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쓸 때 또는 바탕의 화지에 대한 것, 인상파 그림을 유심히 한번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블랙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블랙은 기본 개념 자체가 무채색이기 때문에 색상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랙 그 자체로 쓴 경우는 거의 없고, 블랙처럼 보일 수 있게끔 명도를 최대한 낮추는 방식, 이번 강의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보색의 개념들을 어떻게 쓰느냐를 가지고 대부분 해결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이트 같은 경우도 흰색을 그대로 찍어 바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 화이트 중에서도 옐로우 느낌이 조금 더 있을 것이냐, 또는 핑크나 레드의 느낌이 조금 더 있을 것이냐 등등의 차이를 두면서 처리를 했습니다. 고우의 그림 같은 경우도 한번 잘 보시면 가장 밝은 톤 또는 가장 밝은 색상이 화이트가 아니라 옐로우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명도의 대비보다는
색채의 대비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컬러를 사용할 때는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도, 색상, 채도의 각 요소를 화면 전체에서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식을 이용할 것이냐. 분석도 하고, 느껴보기도 하고, 다양한 계획을 통해서 표현의 방식들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있는 부분이 화면에서 멀리 있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명도의 대비나 터치의 강약, 그리고 색상의 대비가 될 수 있는 요소들, 그 모든 것들을 각각 조절을 하며 사용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필촉 분할에 의해서 터치는 굉장히 잘게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시야는 넓게 움직이셔야 화면에서의 효과가 훨씬 잘 살아나올 겁니다. 신인상주의나 전묘의 해석에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묘사를 하는 부분의 테크닉이 아니라 화면을 전체적으로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시야를 기르기에 매우 좋다라는 거죠. 전묘의 단점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겠죠. 쉐라 같은 경우에 물론 작품이 큰 이유도 있고 30대 나이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죽은 편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일일이 점을 찍어서 그리다 보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라는 거죠.
사실 더 그리겠다고 생각을 하면 한없이 많은 내용이 끊임없이 들어가게 될 텐데, 전체적인 설명과 수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의 의미나 중요한 주안점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기보단 이런 수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가능해지는가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보시고 응용에 의해서 새로운 창작의 요소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